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남북 적십자 회담이 지금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입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적십자 회담 얘기 앞서서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죠. 여기서 그 FTA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러시아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한반도 접경지에 있고 특히 그 한 10여 년 전부터 나아진 핫산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러 같이 하고 있는데, 물론 남북과 안 좋을 때는 중단됐고 지금 예. 이제 서서히 해병기를 맞아 그걸 하려고 있죠. 특히는 지금 이제 한러 간에 있어가지고 연간 교역이 약 한 3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 알고, 인적 교류도 약 100만 정도 이렇게 상회하는 거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투자 관련해 가지고 한러 간의 FTA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무역 해외에 더 진출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서 상당히 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남북 적십자 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조금 전 이제 5시 45분에 최종 문란 조율을 위한 회의가 재개가 됐는데 지금 1시간 가까이가 됐는데 아직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이견이 있는 걸까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어찌보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다방미 회담 이거 보면 상당히 실용적인 회담을 하고 있죠. 예. 거의 뭐 밤늦게 한 사례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조만간 끝날 것이다. 지금까지 지금 특히 지금까지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할 때 총재 또는 회장이 직접 수석 대표로 나간 사례는 한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 측에서 이 적십자 회장이 직접 수석 대표로 나왔다. 이것은 그만큼 이산가족 상봉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 지금까지 특히 이런 그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안했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상당 부분 하려고 하고 있다. 예. 또 그리고 양 정상 간의 의지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만간에 곧 아마 그 좋은 소식이 있을 걸 보여주고, 지금까지 합의 조율해서 조금 어려움이 한 것은 예. 아마 그 이 상봉의 규모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산가족들의 생사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또 화산 상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뭐 고향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이제 적십자 회장이 직접 가기 때문에 예. 좀 더 과거와 다르게 많이 좀 해서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북측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남북, 북미, 북중 여러 가지 회담 중에서 이행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번에는 좀 과거의 관례대로 좀 기준대로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선상에서 조금 일상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비해서 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지금 뭐 절반도 안 남으셨잖아요. 그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대규모로 해서 좀 생사 확인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고요. 이산가족 대부분이 이제 고령이어서 이 상봉의 뭐 상시화라든지 또는 뭐 정례화를 위한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오늘 좀 논의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예. 지금 이제 이산가족이 지금 한 5만 7천여 분이 지금 이제 살아 계시죠. 이 중에서 90대, 예. 80대, 70대, 어찌 보면은 80대 이상이 절반 이상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제 이산가족 일할 때는 인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인선위원회 학교 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컴퓨터를 해가지고 약 한 500명 정도 언론, 기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보는 앞에서 한 500명을 합니다. 이 500명이 돼 가지고 뽑히면은 여기서 뭐냐 하니까 전화 이걸 통해 가지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상봉을 할 수 있느냐 또 확인합니다. 거기서 한 250명을 추리집니다. 예. 그 이 250명의 명단을 한 200명 정도는 순수한 이산가족이고 한 50명 정도는 특수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국군 포로라든지 납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 250명 명단을 북쪽에 보낸 거죠. 그럼 거기서 뭐냐 하면은 이제 살아있는가 또 어딘가 다 확인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하면 한 100명 정도 추리지는 이런 3단계 정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이제 이산가족이 연간 한 4천여 분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 시급하죠. 지금 이제 만약 연간 100명씩 한다 하면 570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기, 그다음 이제 서신,
그다음 에 무슨 이런 대면 상봉 또는 화산 상봉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좀 노리고 그리고 이상한 상봉 지금 이제 장소는 금강산이지만도 좀 더 다른 쪽으로도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고 일일 상봉 이것도 좀 예.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고향 방문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85년도인가 이래 가지고 고향 뭐 한번 이렇게 그 실시한 사례적으로 있는데 지금 이것도 뭐냐면 이산가족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예. 이런 것 플러스 지금 이제 북측에서 항상 이걸 갖다 정치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산화가 안 됐다니 또 지금 차도가 있기는 상당히 저 산 꼴짜기 이렇게 가보니까 뭐 사실은 도로도 그거 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지금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산가족 상봉 앞으로는 해수가 늘어날 것이다. 예. 그렇게 기대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예. 전망합니다. 예.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은 이제 식사를 하고 또 헤어졌다가 또 점심이나 또 다시 만나고 이랬었는데 함께 고향에 가서 또 같이 숙박도 하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예. 뭐 지금 보통이라면 지금 이제 뭐 50년, 60년 이래 된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뭐냐면 가장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부부지가, 그다음 부자지가, 예. 행제지가. 예. 물론 이거 이상을 상부 일할 때 가장 뭐냐면 가중치가 많습니다. 아마 삼촌 뭐 이런 팔촌 이런 것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꼭 행시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 종일 같이 자고 또 뭐냐면 고향에서 같이 성묘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아직까지 그 정도 가려 하면은 다소 신뢰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북한은 뭐냐 하면은 이 남측 간의 체제 경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겨야 되고 예. 또 그건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부 들어와가지고 뭔가 남북 간의 화해협력 예. 이걸 갖다 분위기를 더욱더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중요하고 그에 대해서 시범적이나마 고향 같이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이전과는 조금 더 좀 다른 모습을 좀 기대도 좋을 것 같군요.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죠. 미군 유해를 이제 송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송환을 위한 실무단이 북한에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런 보도까지 나왔죠. 글쎄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액면 이야기가 예. 분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이미 뭐 209가 다 뭐 미국에 왔다 이렇게 했다가 예. 아니면 지금 이제 비행기 지금 이제 수송 중이다 했다가 예. 지금은 이제 뭔가 인수단이 평양에 들어갔다 이야기. 지금 이제 정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보통 지금까지 이 미군 이 유해 송환 이럴 때는 거의 다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주로 많이 이렇게 그 보내줘 왔거든요. 예. 예. 보통 한 구, 두 구. 그렇죠. 예. 예. 뭐 과거에 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냐면은 북측에 이 미군들 적어도 그 이 사상자 행불자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7,900구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300여 구가 북측 지역에 지금 이제 묻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유해 송환 이래 가지고 북미 간에 이렇게 하면서 한 50여 구 정도 예.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미군 유해가 맞다 이렇게 판단된 사람 한 450구 정도 됩니다. 예. 예. 뭐 그 중에서 보면 뭐냐 하면 좀 뭐랄까 다른 이런 유해도 있을 것이고 또 동물 빼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그 북미 공동 성명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네. 아마 이런 그 미 국무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가지고 정확하게 확인도 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인수라는 또 의식도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만약에 지금은 이제 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미국 측의 인수단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그 이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갈 날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걸릴 것이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해가 왔다 이렇게 한 발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해 송환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의 이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이 유해 송환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센토사 섬의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냐면 공동성명 이행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4번 항인가요? 네. 그렇죠. 그것도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을 결국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이행뿐만 아니고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평화체제 구축, 북미 간의 정사 이런 분위기 조성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그 이 미군의 유해가 미국 땅으로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당사 가족들뿐만 아니고 미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이 뭡니까?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 보장이 있어가지고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미국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미국 국민들 지지가 있으면 자연적으로도 의회로부터 지지가 있고 예. 의회로부터 지지 있다 하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체제 보장, 관계 정상, 속도를 낸다 하면 역시 여기에 대해서 화다, 상응 차원에서 북한 또한 비핵화에 대해서 속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런 유해, 이것이 뭐 몇 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량의 유해가 선제적으로 송환된다 하면 북한의 비핵화 촉진인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 분석을 합니다. 200여 구 정도 송환을 하려면은 뭐 수송기로 송환을 해야 될까요? 뭐 차량으로 그럼 수송기를 해야 옮겨야 되는 되겠죠. 겁니까? 예, 수송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뭐 막바로 곧장 뭐 순환공항에서 미국을 갈 수 있고 예. 또 아니면 이것이 여기 우리 이 오산 예. 이쪽으로 와가지고 갈 수 있고 뭐 이런 방법이 여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북한이 상당 부분 이 평양이라든지 기타 예.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짓고 뭐 공사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서 발굴한 거장이라 보는데 예.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북미 간에 좋을 때, 예. 관계 좋을 때 유해 방어 이것이 상당히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좀 불신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군이 미국 측에서 유해 발굴하는데 현금을 들고 갑니다. 네. 현금 들어가면 그 현금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달러의 고유번화, 신화폐, 새로운 아주 돈이니까 해가지고 그것이 뭐냐니까 이 돈이 어디로 서 있는가 확인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한번 걸리기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 이 유해에 대한 발굴 비용에 예. 들어갔는데 그 화폐가 유럽에 가가지고 사치품 샀더라 이런 거 있고 한 또 사람당 한 5천만 원 정도 꽤 많죠. 예, 지금 이제 된다고 한 그러죠? 2,700만 불 정도의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려지고 있죠. 예. 두 번째는 또 문제 뭐냐 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유해 발굴하는데 자재 장비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유해 발굴의 자재 장비 외에 시료 채취 장비 예. 이것도 가져왔다 이렇게 북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북한 핵실험에 데 있어가지고 무슨 종류의 핵실험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북한에서 이렇게 미국하고 불신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는 북쪽에서 직접 열악한 자재 장비지만도 직접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미국을 보내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유해 안 오는 것보다 오늘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만은 거기에 그렇군요. 상당히 뭐냐 하면은 미군의 유해 빼도 있지만도 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 발굴하는 것이 네. 우찌하면 정확도도 있고 신뢰도 살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